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4-2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단타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단타에 대한 공략법, 그리고 시간대를 나눠서 오전 시간대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올라왔을 때 시세의 초입 구간, 그러니까 그날 당일의 시세의 초입 구간에서 캐치를 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4-3부 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오늘 강의는 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이제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그 이전에 하나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은 장중에는 양봉의 캔들의 결론은 요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요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쭉쭉 빠져주면서 캔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고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다가 끊었냐면은, 요런 캔들이 바로 매집봉의 형성 원리 중에서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매집봉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중에서 개인들한테, 개미한테 이제 본전을 주는, 본전 줘서, 자, 본전 줬으니까 니들 물려있던 애들 본전 줬으니까 이거 받고 떨어져 빨리 나가 해서 본전 주는 구간에 매집봉으로 형성되는 원리가 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실 때 머릿속에 갖고 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수월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봐볼게요. 황금 ST 12월 4일에 이렇게 어제죠. 어저께인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어저께인데 이게 장중에 고가에 갔다가 추격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가지고 이제 이걸 1분봉으로 보더라도 막 더 갈 것 같아서 여기서 갭 떠가지고 여기서부터 따라 들어갔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고 쭉 밀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손실이 쭉 해서 이만큼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매집봉의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의도적이다. 본전을 주고 빠지는 구간이라서 의도적이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세력이 돈을 쓰는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연 얘네들이 세력의 돈을 어디서 쓰는 것인가를 말씀드렸을 때 뭘 말씀드렸습니까? 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그림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요렇게 상승하는 구간은 개인들이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이 두 개를 두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자, 다 지우고 얘가 처음에 돈을 썼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시간대를 1분봉이니까 3분봉으로 좀만 줄여볼게요. 너무 기니까. 자, 3분봉으로 줄여서 12월 24일 요 날입니다. 요렇게 그림만 만들어 놓는 데까지만 누가 만진다? 여기에서는 형님들이 만져준다. 그래서 정보가 빠르든지 동호회든지 그것들도 규모에 따라서는 형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력을 표현할 때 진짜로 세력이어야만 세력이냐? 아니다.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도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굉장히 많다. 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누가 세력이냐에 따라서 그 패턴이라든지 힘의 세기 그리고 기간적인 것들이 각기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니까 야, 내가 세력인데 너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자, 이 세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리지널 세력 같은 경우는 우회상장이라든지 M&A 이런 걸로 해서 BW, CB 그리고 EB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채무보증에 대한 결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을 하고 비상장사를 활용해서 계열사를 만들고 우회상장까지도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리지널 이제 세력의 형님들이고, 얘 같은 경우가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한 100개에서 현재 150개 정도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 확률은 약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저번에 성공 확률 60% 저번에 영상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상승을 시키면서 우리가 일부 이제 뭐 작은 세력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타고 그럽니다. 큰 세력 안에서 작은 세력이 얹혀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큰 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처음에는 주는데 나중에 이 엑시트 할 때 EXIT 엑시트 출구 구간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이 작은 세력이 오히려 승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한 것인가? 큰 세력 위에 붙어서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가운데 토막만 먹고 빠지기 때문에 승률 자체가 조막선 세력이 60%의 승률이 갖고 올 수 있고, 진짜 오리지널 세력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밖에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당연히 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자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력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돈을 쓴다 이거죠. 돈을 써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요런 구간들은 다 개미가 산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의도를 알아보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을 쓰는 세력이 돈을 쓰는 구간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돈을 쓰는 구간이 여기였기 때문에 사실 맥스치로 뺄 수 있는 단기간에 맥스치로 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대응 방법 없이 한 방에 주르륵 흘러내렸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손절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은 지들이 며칠 안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 구간 또는 본전 구간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쓰는 구간, 처음에 돈을 썼던 구간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곧 개미들한테 본전 주고 매집봉의 형성의 원리로 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역배열에 있다가 정배열로 돌아 나가는 과정 중에서 거래량을 넣고 위로 한번 쐈단 말이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위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밑에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애들이 돈을 쓰는 자리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서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분봉에서 돈을 쓰는 자리를 보자라고 얘기했죠. 거기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전 주고 빠져주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본전 주고 빠져주는 구간을 형성하면서 매집봉이자 기준봉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도 앞으로 쭉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전 주고 빠지는 구간이 형성을 되고 매집봉의 원리로 있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뭘 피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물렸더라도 갖고 있으면 본전을 준다 이거죠. 근데 본전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장기 이평선 1년선과 2년선, 이 검은색과 회색선이거든요. 여기를 가운데에 두고 위로 이격이 나 있는 것들, 걔네들은 본전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신금속 같은 경우도 오늘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물려버렸다 이거죠. 요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아까 1년선과 2년선이 여기에 있죠. 근데 이미 이격이 몇 %입니까? 한 100% 정도. 2,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100% 이격이 나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격이 나버렸으면은 뭡니까?
이격이 나버렸으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본전이 안 올 수도 있다. 왜? 가격적인 조정을 최소한 요 부분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60% 바로 나올 수도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가운데에 두고 1년선과 2년선, 이 장기 이평선을 요거를 두고 이격이 나 있는 경우에는 꼭다리에서 물리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 역으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 ST라는 종목은 자, 매집봉이자 위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본전을 주는 구간 또는 수익을 주는 구간이 기다리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역배열인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는 정배열, 장기 이평 가운데 두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역배열, YJM 게임즈 어저께 잘 올라가다가 다 미끄러졌습니다. 그쵸? 이거는 뭐예요? 역배열인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고 칠게요.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구름대도 돌려내고 이제 그 앞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물렸다 하더라도 최대 뭐 여기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렸어? 그러면 여기서 갭 뜬 자리, 처음에 세력이 돈을 썼던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평단가가 여기 정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이 오는 것이냐? 착 갔을 때 자, 다시 상승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을 조금 투자를 좀 하게 되면은 요 부분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서 충분히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나왔습니다. 과도하게 1년선과 2년선의 이평이 벌어지면서 꼭다리만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춰서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돌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극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MP 같은 종목도 역배열에 있죠. 최근에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저께 요게 물렸다가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도 역배열이라든지 이런 이평선을 가운데 두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해야 될 것은 정배열에서 장기 이평선과 이격이 나는 자리에서 꼬다리 물렸을 때를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매집봉의 형성 원리가 고점에서 본전 주는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그런 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한 10분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린 애들한테 여기 본전 주고 빠져주는 구간이라서 이게 하나의 매집봉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호가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게 호가창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호가창 매수와 매도, 우리가 보통 여기가 매도가 잡히게 되고 여기가 매수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팔려는 사람들이 적게 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실상은 매도가 많아야 되고 매수가 적어야 됩니다. 그 모양도 각기 다 다릅니다. 이거는 모양은 뭐 제가 건너뛰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이 매도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얼만큼 많아야 될 것인가? 비율상 최소 비율이 150% 이상이 찍어줘야지만이 매도가 많아야지만이 주가가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제가 호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본전 주는 매집봉이 형성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호가창에서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매수에다가 물량을 지들이 겁나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들 거의 물량을 지들이 팔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다 매수를 걸어놓고 내가 내 거를 파는 거다 보니까 세력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계속적으로 보유한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보유한 물량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개미들이 봤을 때는 뭡니까? 실시간으로 마이너스로 계속 던져버리니까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환장할 노릇인 거지.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쵸? 결국 개인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서 터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보유 물량은 빠지면서 손절을 하게 되고 투매를 일으키게 된다. 근데 세력은 거기서 계속 받아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매집봉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꼬리 달고 빠지는 캔들을 보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인가 반겨야 되는 것인가, 제 얘기를 심도 있게 들으시고 2번, 3번 돌려보고 공부를 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